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담당자 여러분.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주무관 조아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부득이 지난해와 같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아쉽습니다. 먼저 연수교재는 이 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연수자료방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충남에듀이슈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님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천안신안초등학교 함경선 행정실장님께서 알찬 내용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신안초등학교 행정실장 함경선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구성, 운영위원회 선출과 위원회 운영 및 학교발전기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내용 들어가기 전 전년도와 달라진 관련 법과 조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이 개정되어 각종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애학교, 충남 다사랑학교, 드림학교가 해당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이 2022년 4월 11일 개정되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및 예산 편성 지침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편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개요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단위학교 교육자치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학교의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자치기구로 학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결격사유, 필수 심의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 정수 범위 및 구성 비율, 선출 방법,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과 공개, 학교 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 시도교육청 조례와 개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위원 선출의 구체적 방법, 임기 등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및 사립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고 이와는 별개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사항입니다. 양 기관 모두 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국공립학교장은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대비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이 강합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동일하지만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1호의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학교 법인의 요청 시에만 자문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교장의 공무 방법, 임용, 평가 등과 초빙교사의 추천 사항을 심의하지만 사립학교는 제외합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이에 따라 공무교장과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심의사항이며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자문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의 경우 전광 개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운영위원 선출 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선출 방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동일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위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인 지역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역할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운영을 주관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요구 시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간사는 운영위원회 제반 사무를 처리합니다. 소위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합니다. 국공립학교의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는 필수이며 예결산 소위원회 등 기타 분야별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당해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개별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또한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국립학교는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설치하여야 하며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유치원 학부모 대표 1명과 교원 대표 1명이 운영위원이 됩니다. 위원회 정수는 당해년도 3월 1일 현재 원화수를 기준으로 당해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인 3월 21일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인 3월 30일까지 선출하고 4월 15일 이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학부모위원회 선출 절차와 일정은 교재와 같으며 후보 등록 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에 명시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 유무조회는 나이스 인증서를 가지고 행정정보공동센터를 통한 열람 방법을 활용합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인 3월 21일까지 선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교원위원의 선출 절차와 일정도 교재와 같습니다. 선거 절차와 방법은 반드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안내하여야 하며 교무실이나 학교 내 게시판 등에도 안내합니다. 학부모위원과 동일하게 임기 만료 10일 이전인 3월 21일까지 선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별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투표 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위원회 선출도 교재와 같으며 예산회계 등의 전문가, 교육행정 전문가, 지역사업자, 당해학교 졸업자 등으로 학교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지역위원 후보자 수가
지역위원 정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학교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공지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1일 전인 3월 30일까지 선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인 4월 15일까지 정기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득표,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할 경우는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의 임기입니다. 조례 제9조에서 1년 또는 2년 중 개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이며 학교운영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입니다. 자격상실은 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유 발생과 동시에 상실합니다. 단, 자녀가 졸업하는 경우에 한해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상실을 결정합니다. 최초에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다시 선거에서 선출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연임이라 하며 2차 연임은 금지합니다. 이때 임기는 기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임에 대한 질의 사례가 많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도중 임기를 개정할 경우 새로운 임기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의 임기 보장을 기초로 학생 수의 증가로 위원이 증원되어야 할 경우 먼저 개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보궐 선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 수가 감소하여 위원이 감원되어야 할 경우에는 먼저 개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경과 조치를 명시하여 현재 과원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연임을 마친 후 둘째 자녀가 입학한 경우에 입후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1회 연임하였으므로 입후보가 불가능합니다. 임기 중 첫째 자녀가 졸업하고 자녀 임기가 있을 경우 둘째 자녀가 입학하면 자녀 임기를 둘째 자녀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부모위원회 자격은 첫째 자녀로 얻은 것으로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 입후보 후 선출에 대한 자격은 주어지지만 기존 위원회 자격이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학부모위원으로 1차 연임을 마친 후 지역위원으로 입후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연임 관련 규정은 학부모위원과 같은 특정 위원이 아닌 위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위원을 1차 연임한 경우 지역위원 입후보는 불가합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임기를 마친 후 다음 기수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한 차례 연임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자격상실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교재와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조회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선거법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결격사유 의무 조회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회 자격상실 사유는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제출한 신상 자료의 주요 내용이 거짓인 경우,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한 경우 등은 자격상실의 공통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은 자녀의 졸업, 휴학, 전학, 퇴학과 제출한 신상 자료의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역위원은 제출한 신상 자료 주요 내용이 거짓인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위 남용은
물품, 공사, 용역 등 거래 결과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운영위원이 직접 거래하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제3자의 거래를 알선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지위남용 거래 등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 상실을 결정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입니다. 학교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참여권,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권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고를 요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무는 회의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알선 금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교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항으로 위원이나 위원과 관련된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등은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2 회의 소집입니다.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의 의미는 회의 개최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이 되는 날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와 같이 1월 30일이 회의 개최일이라면 1월 30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이 되는 1월 23일 이전이므로 1월 22일 24시까지는 반드시 안건이 통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학사 일정 조정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 회의록 공개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공정성 저해,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해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의견 수렴입니다.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1호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제5호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제6호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제10호 학교 급식에 해당하는 사항은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호, 6호, 10호의 사항과 학생의 학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예산제, 학생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기 안내된 2023년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 참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도민감사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세에 대한 처리, 안건에 대한 불충분한 심의, 적극적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무투표 당선 비율 높음, 운영위원회 선출과 구성 절차 및 운영의 미흡을 들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 운동부 운영계획, 학교 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변경계획 등 심의사항을 미준수하거나 사후 심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 미작성, 운영위원회 당선 후 결격사유 조회,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미공개 및 미결제 보관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의 미심의 사례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모금이 원칙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조성할 수 없으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순수한 교육 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에 조성하고 회계관리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계 처리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지원 시설, 학생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와 확충에 한하며 교원 복지시설, 관리실 등은 제외입니다.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와 학생용 도서로 한정합니다. 학교 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은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전시회, 발표회, 학생축제 등 학교 행사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 지원이며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 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지도자 인건비나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운용이 불가합니다.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은 장학금, 학우돕기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재경비이며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 경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사용의 제한입니다. 학교 회계의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일반 수용비성 경비, 교직원 등의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 사용은 불가하며 또한 업무추진비성 경비, 기타 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로 전출 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 학교회계로 편입 집행하여야 하나 내부결제만으로 전출한 사례,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각종 서류 부재 및 위원장 미결제, 전년도 2월금 미반영과 과다 2월, 접수 및 집행, 결산 내역 미공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시도교육청의 조례와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 개별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원래 취지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학교의 중요 사항을 논의하여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경선 실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발전기금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당부사항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교재 48쪽입니다. 먼저 올해 운영위원 구성 일정은 적기에 진행되며 학부모 전체 회의와 교직원 전체 회의를 생략하고 선출을 진행할 때는 개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사전투표 운영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사전에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교육자치기구이므로 학칙의 재개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회, 학생참여예산제, 학생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 모금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 지역업체, 동창회 등의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신설학교 및 각종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학교 법인의 정관과 규정 개정 등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기부금이 접수될 경우엔 학교 발전기금 회계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연수자료와 2023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는 일부 수정되어 이 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담당자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